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열립니다. 우리 정부는 국방비 증액과 한국군 역할 확대 등 트럼프 청구서에 총력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미국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미동포들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 일정만 소화한 뒤 본격적으로 정상회담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은 25일 오전, 한국 시각으론 26일 새벽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 이어 업무 협의를 겸한 오찬까지 함께할 예정이며 회담 과정에선 우리나라와 미국 언론을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에서는 먼저 지난달 큰 틀에서 합의한 관세 협상 결과가 구체화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 등이 거론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국방비 증액과 한국군의 역할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 역시 이번엔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에선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대통령실 최고위 참모 3실장이 미국으로 총출동해 막판 대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미 미국으로 건너온 조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도 미국 대표 측과 만나 마지막까지 의견차를 좁히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해 현지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동 성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가 원팀으로 마지막까지 총력 대비를 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백악관 앞에서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엄이 실행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 혐의만 6가지가 적시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과정을 도왔다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만큼 대통령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좌하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입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내세웠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오히려 혐의 적용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모양새를 갖춰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장관들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이 부르지 않은 나머지 장관들에게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과거 발언들은 위증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조사에서 특검이 대통령실 내부 CCTV를 제시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그간의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만큼 영장 심사에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도주할 우려도 있다는 걸 내세울 걸로 예상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이르면 오는 화요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구속 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2차례나 특검 조사에 불출석한 김건희 씨가 오늘 특검에 다시 소환됩니다. 계좌 관리인과 집사로 불리는 이들이 구속된 뒤 조사에서도 김 씨가 진술을 거부할지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건희 씨를 소환해 조사합니다. 그제 김 씨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소환 조사는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구속된 김 씨가 건강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한 건 2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식이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다며 특검에 나오지 않고 조사를 하루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하루 전만 해도 김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와 1시간가량 접견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접견실에서 앉자마자 첫 일성이
내가 죽어버려야 내 남편이 살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좀 전해달라고. 신 변호사는 김 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옥중에서 지지자를 향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김 씨 측은 신 변호사가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더 씌워 김 씨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민의힘 내 반탄 세력을 이끌고 있는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기 씨까지 김건희 씨에게 면회를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신 변호사로부터 면회 요청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아스팔트에서 애써 주신 전한길 비롯 함께해 주신 국민들께 너무너무 고맙다. 두 번째,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 방문하겠습니다. 구속 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듯한 모습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실제 김 씨는 구속 후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김 씨의 구속 기간을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건데 민주당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의 반대 토론을 끝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가 끝나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노란봉투법은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법안 첫 발의 10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 등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와 노조가 합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기립박수로 법안 통과를 환영했고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10년 넘게 주장해왔던 우원식 의장은 남다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원을 직원으로 부르지 않고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못하는 더 어렵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현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홍길동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주당 등 여권은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귀족노조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위헌성을 검토해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기업들은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 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했는데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 통과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